(2025년) 하반기 KDI 경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수치에 앞서서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전기 대비 1.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분기보다 높은 1.7%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내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나 소비가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 수주의 증가가 실제 건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정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대미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만 등 아시아로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었습니다. 수출 증가세와 함께 교역 조건의 개선세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3, 4분기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장기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누적된 건설 수주가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건설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거시정책 기조도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추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도 경기 개선 흐름과 물가 안정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운용하는 가운데 향후 물가 상하방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안정과 함께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는 성장세 둔화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또한 잠재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 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보다 소폭 낮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교역량 또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교역이 본격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2025년보다 축소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원유 도입 단가는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이 크게 늘면서 2025년보다 10%가량 하락한 배럴당 63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6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 1.3%보다 높은 1.6%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이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2.5%에 이어 내년에도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9.1%의 큰 폭의 감소에서 내년 2.2%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 수주의 개선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건설 투자의 부진 완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올해 4.1%보다 낮은 1.3%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3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비스 수지, 본원 이전 소득 수지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증가세에 따른 순대외 자산 확대로 본원 소득 수지가 증가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4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내수가 회복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올해 2.1%와 유사한 2.0%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회복으로 올해 1.9%보다 높은 2.2% 상승할 전망입니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2.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상협정의 세부 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이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의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하방 압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추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향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상회하고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추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 재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인 재정 부담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경직적인 조세 재정 체계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기조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학령 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을 취약노령층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 완화와 물가 안정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와 유사한 기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재정정책 또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 개선으로 수요 측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율 변동이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점검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입니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업권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되었고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부채 규모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무역 갈등,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단기적인 대출 수요 관리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시행, 주택 거래 및 대출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출 수요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대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에 기반해 대출이 운용되도록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면서 가계부채 관련 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타 대출에 비해서 낮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망치를 냈고 지금 다시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을 1.6으로 했고 거기서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올해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상향 조정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된 상향 그 배경이고요.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경기가 제가 8월에 봤던 것보다 내년에도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지난 8월에 알 수 없었던 그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저희 생각보다는 그 좀 더 확장적으로 그 재정이 편성되면서 그 부분도 내년도 그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좀 안 좋은 국면이었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그 부진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아래 있지만 그 안 좋은 폭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도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이제 재정 정책도 재정 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아주 크게 그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그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